전원주택 이런 곳에 지으면 후회하시는데 주변의 땅을 살피셔야 되는데 이 물길이 잡혀서 내 땅으로 빗물이 유입이 돼서 내 집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산사태라던가 어떤 장마철에 나무의 뿌리가 드러나서 이 나무로 인해서 내 집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건지, 나무가 많고 나뭇가지가 많아서 내 물음통 쪽으로 나뭇가지가 날라와서 내가 계속 집을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를 보셔야 되고요. 집안치마를 확인을 하셔서 이 땅이 혹시라도 나중에 조금씩 꺼져서 나의 기초가 드러나서 안 좋아 보일 수 있는 거니까 집안치마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경사진 토지는 굉장히 뷰는 좋아요. 근데 그만큼 그 땅에서 보는 뷰를 좋게 하기 위한 토목 비용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을 어디다 맞추시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높은 레벨에 맞출 거냐, 낮은 레벨에 맞출 거냐. 가장 높은 레벨에 맞출 거면 경사진 토지면은 그만큼 흙을 더 부어서 레벨을 맞춰야 되고, 만약에 제일 낮은 레벨을 맞출 거면 이 땅을 깎아서 가장 낮은 쪽에 맞추면 깎는 이 흙면도 또 토목 공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토목을 하든 뒤쪽에 토목을 하든 비용이 들어갑니다. 토지를 잘못 사서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나 아니면 사시면서 내 집에 피해를 입는 경우는 최소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을 깎아서 만약에 땅을 만든 경우에는 이 산에서 나오는 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산사태라던가 어떤 장마로 인해서 나무의 뿌리가 드러나 있다던가 이 중간 요 집에 앉혀져야 되는 이 주변 지형을 분석하다 보면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공사를 해야죠. 물길이 잡혔다면 물길을 딴 쪽으로 유도하는 배수로 공사를 한다던가, 이쪽에 산사태가 조금 위험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옹벽을 쌓아서 받친다던가, 저희 땅이 아니고 나라 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민원을 넣어서 이 나무를 아예 이제 자른다던가, 저희 집으로 지금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은 예산을 잡아서 이제 공무원들이 처리를 해준다던가, 그렇게 좀 땅을 지형을 좀 분석하는 단계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뭇가지랑 나뭇잎이 워낙에 많으면 얘네들이 날아와서 물음통에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럼 한 번씩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물음통에 침엽수라고 해서 소나무 같이 얇은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화렵수 있잖아요. 면이 넓은 애들. 얘네들은 한번 딱 물통에 잘못 자리를 앉으면 여기가 이제 오버해서 넘칠 수가 있거든요. 겨울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또 얼 수도 있고, 그래서 물음통하고 물바지 관리가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물음통 물바지를 안으로 넣으시는 경우 있으시더라고요. 면이 똑같은데 안에 물바지 물음통이 있어서 아예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안으로 숨기면 숨길수록 나중에 하자가 났을 때 이 하자를 봐야 되는 게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아주 쉬운 공사는 아니에요. 그 용인 지역에 거기 논이었어요. 논은 원래 물을 여러 해 동안 대서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 밑에까지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성토를 많이 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쭉쭉 그냥 흙이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흙을 부어도 다 이제 메꿔지지 않을 정도로 넓은 토지였는데,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는 몰랐다가 한 할머니께서 들어와서 물 한 잔 먹고 가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거기 대청마루처럼 옛날 집들은 이제 앉아 걸터하는 데가 있고 그 밑에 주춧돌이 있잖아요. 그 어머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 30cm가 내려갔다고. 그 동네 자체가 천천히 집안치마를 이제 일어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는 거기다 그냥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일반 저희가 목조에다가 하는 기초가 아니고 지중기초라고 해서 콘크리트 진짜 아파트에나 하는 기초를 해서 아예 그냥 앉혀버렸어요. 비용만도 그때 당시 기초 비용으로 얼마 몇백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거였다면 한 5배 이상 돈을 들어가셨죠. 또 집에보다는 기초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 집이었어요. 그 집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되게 특이 사례긴 하지만 성토를 했다거나 절토를 했다거나 건축행위나 토목행위를 했던 땅이라면 그 땅은 조금 성격을 분석을 하고 집안조사를 하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붙게 돼요. 이거는 회사가 정해져 있어요. 이 집안조사만 하는 회사가 있어서 저 안에 있는 흙을 떠서 이거를 실험을 해가지고 이 성적서처럼 내어 있는 보고서가 있어요. 집안 보고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내면 공무원하고 이제 건축사랑 토목사 분들께서 지중으로 좀 더 묻으세요. 아니면 다른 기초 방법을 바꾸세요. 보강을 하세요.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다 보면 여기는 건축비보다는 토목비가 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토목비에 이미 1억이 딱 예상이 돼버리면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3억을 예상했다가도 이쪽에 토목에 1억을 줘야 되기 때문에 2억으로 예산이 줄어들어서 원하는 평수가 아니고 작은 평수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사기 전에 토목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 레벨 차가 크죠. 이 도로에서 사람이 올라가고 차가 올라가는 레벨이 몇 미터냐에 따라서 이 건축비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토목비가 들어가면 좀 싸게 사시는 거고 만약에 토목비가 굳이 들어가지 않는 잘 되어 있는 땅이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이제 좋은 값을 주고 사시는 거고.